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한 7시쯤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급작스럽게 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빨리 나가라, 빵 빼라 하는 모양도 좀 가혹하고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 없이, 어쩌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11시 21분에 있었던 파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으로, 당사자로 승복을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분열되지 말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나를 때문에 죽고 다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도부도 더 이상 그런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모두 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이제는 용서하고 그렇게 지내자. 어쨌든 자신의 잘못이 많았다. 이런 말을 할까 언론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안 할 거라고 봤는데요. 사실상 안 했습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이 민경욱입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대통령 말이라고 몇 마디 옮겼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었고요. 사실상 지금 박 대통령은 현재 불법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자신의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면서 명예회복 투쟁을 선언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오늘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황근원 대행에게 거취를 일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5년간의 청와대 경호실 경호 외에는 어떠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길 앞에서, 자신의 집 앞에 연희동 골목에서 골목길 성명을 발표를 했죠. 자, 1995년 YS가 12월 2일 5.17 쿠데타 장본인으로 검찰 소환을 갖다가 통보하자 연희동 사저에서 이 골목 성명을 발표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천에 갔다가 합천에서 잡혀갔죠.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이 TV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TV를 봤는데요. 어쨌든 집 앞에 입구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기 때문에 맨날 며칠을, 몇 달이죠. 그렇게 고생한 지지자들을 위해서 좀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지지에 좀 인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계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진 않았고 집 앞에 대문 앞까지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그 앞에 있는 친박 핵심들과 과거에 자신과 일했던 사람들과 악수하고 일부 지지자의 환호에 답한 다음에 몇 마디 인사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경욱이 전한 말 중에서 의미 있는 말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인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 의원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말을 모든 언론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박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80%인데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느냐 하는 한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에 선고를 할 경우 자신의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즉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려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다시 대통령도 하지 않을 건데 지지층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좀 의문이고요. 이번에 헌재 이 과정에 이렇게 투쟁하면서 태극기 부대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짠한데요.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이나 뭐 박사모나 많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뭡니까? 헌재의 결정에, 특검의 수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세력이 있어야만이 본인이 앞으로 남은 사법 처리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정치적인 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걸까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10일에만 3분이 돌아가시고 40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 중에는 한 두어 분은 지금도 위중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돌아가신 분이 한 두어 분 집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희생을 끌어내면서 이렇게까지 투쟁해야 될 목표나 명분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당을 만들어서 일부 당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친박당을. 그 당을 통해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의 사법 처리를 면하고 싶은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가 있어서 못다 실천을 해서 그 가치를 다시 계속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의 환호가 없어지면 견딜 수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자, 정치적 측면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야 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5월 조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모습, 또 검찰에 나가는 모습,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너무 좀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이제 나머지 정치인들도 각오해라, 그리고 보수가 정신 차려서 이번에 또 한번 이기자, 이런 결의를 북돋을 수 있지, 본인이 저렇게 불복하는 것이 조기 대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치적 재기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보는데요. 무슨 정치적 재기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버티면 2, 3년 뒤에 TK를 중심으로 동정 여론과 탄핵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마지막에 행편없이 되어서 물러났는데도 그 봉화마을이나 밀양역에 수많은 사람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거기가 관광지가 되고, 또 그분이 자살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이후에는 한마디로 마치 노 정권이 이 서민들과 서민들을 위하고 특권을 없애겠다면서 집권해놓고 기득권 재벌과 놀아난 부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나은 대통령이었다 말하고, 또 그의 오른팔들이었던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권에 거의 근접해가지고 있고, 제1야당을, 이제 야당도 아니죠, 어쨌든 제1당을 완벽하게 장악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박 대통령도 나도 끝까지 버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은 노무현은 보스로서 한마디로 자신을 향해서 옥죄어오는 자신을 측근들을 향한 칼을 몸을 던져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현재 박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과연 동등한 부분이 있는 건가? 이 말 또 오해해서 해석하지 말길 바랍니다. 보스로서 과연 책임질 것은 지고 보스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명예회복 투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국민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또 불편한 일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선 과정에서 확실하게 보수 세력이 선거에 지라고 전직 대통령 스스로가 죄를 뿌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금요일날 바로 나갈 거라고 봤는데 이틀 동안을 이상을 이틀 반을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헌재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헌재의 마지막으로 낸 자신의 그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분열되지 말고 뜻을 모으자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느냐. 즉 헌재의 결정 이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헌재는 이 재판에 변호인들을 임명을 해서 자꾸 늘려가면서 대응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특검을 승인했습니까? 이렇게 불복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1, 2, 3차 사과담화 하지 말고요. 이것은 공작이고 나를 교묘하게 엮은 거고 거기에는 음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모를 꾸미는 언론이나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잡아넣고 싸우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음모였고 모든 것이 다 장난이었다면 인정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특검에도.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특검에 대해서도 나가겠다. 조사에 협조하겠다. 하지 말고 사과도 하지 말았어야죠. 나 좀 잘못한 게 있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한 거다. 내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전부 공작이고 음모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헌재 국회에서 탄핵소추된다면 국회 날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고 이야기하면서 헌재에 대해서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 하려면 해봐라. 그렇게 가면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절차에 특검에 대해서도 자기가 특검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박영수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러면서 헌재에도 자신이 변호인을 보내서 17차까지입니까?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단합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결론이 났는데 안 하겠다. 뭐든지 엎으려면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엎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결과 보고 나한테 안 맞으니까 엎겠다 하면 논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야당 때부터 정면 승부를 벌여왔던 스타일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헌재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80에서 90에 이르고 있고, 자, 태극기 집회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국회 내 친박도 한 40명 안팎이고, 박 대통령의 이 본거지인 영남급 민심도 옛날같이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면승부를 외치고 있느냐? 자, 본인이 심리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고 변호인들은 전합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하면 본인이 강력히 부인했던 최순실과의 연관이나 또 대기업과의 돈 문제, 형사적인 혐의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또 정치적으로는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야 그나마 남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어서 재기의 기회가 이렇게 있을 거다.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맞받아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박 대통령이 태극기 집회에 고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지금 이 정권이 교체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뭘 해보겠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 상당수가 친박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당명을 그대로 해보겠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당원 등록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좀 가다 보면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또 무너져 갈 거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로서 이 완전히 공작에 걸려서 일이 됐다라는 재평가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남아있고 또 검찰은 냄새를 잘 맡고 눈치를 잘 보기로 유명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직이 현재 방패막이가 없어지고 정권 교체가 될 것 같기도 한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저런 걸 계산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고요. 어쨌거나 끝까지 어쨌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도 분열시키고 국민도 분열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최소한 생길 수 있는 타협점들도 다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면서요. 국민이 차마 보기 싫어하는 그 장면까지 보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닉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이 하원에서 탄핵이 되고 아마 이 상원 탄핵을 앞두고 탄핵 투표를 앞두고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러나면서 자기 본능은 온몸으로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사임을 하겠다 라고 말했고 이 말은 미국 역사에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요,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직접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사안을 알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 이런 여러 부분들을 막으려 했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 본질이 되지 않습니까? 사임에. 자, 근데 거짓말로 사임을 하게 됐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거짓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설사 그럴 수 있었다 합시다. 근데 그를 자꾸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내몰고 있는 그 주변의 측근들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